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휴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고용지표를 보고 궁금한 거 없으셨나요? 저는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일자리가 엄청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일자리가 남아도는 걸까? 원래 이 일자리를 담당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또 최근 대량 해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는 걸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사를 제가 찾아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골드만삭스가 낸 기사인데요. 왜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일자리 수요 둔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해가 좀 안 되는 puzzling 그런 대비되는 모습들이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job cuts, 일자리 해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이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일자리 수요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해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식적인 지표를 보면 일자리 여전히 많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혼란스럽고 이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보시면요. 1월 한 달 동안에만 기업들이 10만 명 이상의 레이오프, 해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팀이 Spate of Job Cuts, 빈번하게 발생 중인 이런 일자리 해고가 이미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거나 식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미 사실 이건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51만 4천 개 늘었다는 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5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12월에도 57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오픈이 돼 있었고, 또 최근 계속 매주 나오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보면 계속해서 20만 명을 하회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정리해고가 이렇게 지표에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골드만삭스 팀이 좀 연구를 해봤더니요. 대량 해고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발표했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부분 기술 기업들, IT 기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사업을 크게 불렸던 회사들이 지금 대량 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여기 정리를 하길 지금 대량 해고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섹터이고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공격적으로 채용을 늘려왔던 기업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팬데믹에 공격적으로 인력을 충원한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41%나 충원을 했다고 해요. 팬데믹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들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 IT 기업들의 사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에 따라서 인력을 대거 충원한 건데요.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늘어났던 인력만큼의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량 해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기술 기업 중심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경제 전반으로 볼 때는 노동시장이 아직 식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도 기술 기업에서라도 해고된 사람들 실업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 전반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는 싣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돼도 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술 섹터에서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진짜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실업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에 취직을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이런
핵심 IT 기업이 해고하니까 득을 보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데도 요새는 IT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니까 이런 기술직들이 필요한데 사실 내가 IT 전문가라면 은행을 가느니 좀 날리는 빅테크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손이 딸렸는데 여기서 해고된 사람들이 일로 오니까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의 실업자가 꼭 실업자로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금방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업한 사람들 중에서 재취업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한참 높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높길래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job openings, 일자리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단위는 1000개 단위가 되겠고요. 보시면 현재 2022년 12월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 개수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죠. 그리고 보시면요. 자, 이때가 팬데믹 때였는데 팬데믹 이전 시기와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일자리 공고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는 여기서 실업을 해도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쉽게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용시장이 식으려면, 둔화하려면 일단은 일자리 개수 자체가 줄어야겠죠. 그래야지 실업한 사람들이 정말로 실업한 사람들로 카운트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잡 오프닝이 이렇게 많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노동시장이 쉽게 식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팀도 그 부분 포인트를 했죠. 만약에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왜 걱정할 필요가 있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 일을 못하게 되면 내 소득이 줄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로 인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소비가 약화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따라서 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마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제가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팀이 하나 더 덧붙인 건요. 추가적인 대량 해고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라. 추가적으로 더 해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 중 15%가량이 팬데믹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인력을 약 40% 충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인력을 늘린 기업들 15%가량 중에서 오직 5분의 1 정도만 대량 해고를 했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팬데믹 기간에 인력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이 인력이 다 필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 인력부터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다시 대량 해고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량 해고 소식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해고 소식이 기술 기업이 아닌 다른 섹터에서 나오기 시작했냐? 이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해고, 실업과는 별개로 일자리 수가 줄고 있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야지 실업이 진짜 실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식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고용 지표들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오죠. 이번에는 20만 건을 넘겼을지 여전히 밑돌고 있을지 금요일 모닝벨에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